미국에서 왕따 당하던 한국 아이가 김밥 하나로 학교를 뒤집어 놓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록스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텍사스 달라스 근교의 로즈우드 초등학교는 평범한 동네 학교였습니다. 대부분 백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가끔 히스패닉 계열 친구들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양인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태웅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며칠간 아무도 그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신기한 듯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샌드위치나 햄버거 아니면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피자를 먹었는데 그 아이는 뭔가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김으로 밥을 둘둘 말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태웅이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가장 거친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농구도 잘하고 덩치도 컸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동양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른 약한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이가 먹는 그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태웅이 옆을 지나가는데 그 음식 냄새를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웅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이상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맛일까 하는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호기심이 폭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축구를 하느라 땀을 흘린 저는 평소보다 배가 더 고팠습니다.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에 태웅이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검은 김으로 만든 음식을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따라 그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뒤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이미 호기심이 이성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태웅이 앞에 다가가서 저는 일부러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먹고 있느냐고, 그게 대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태웅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에 큰 눈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뒤에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생선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고 또 다른 아이는 징그럽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서 맡고 싶었습니다. 태웅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김밥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 음식의 이름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그 음식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웅이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맛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말입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이상한 음식을 먹겠느냐고,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웅이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체면상 거절할 수도 없었고 사실 너무 궁금했던 터라 저는 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손에 든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은 김이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맛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먼저 바삭한 단무지의 식감이 느껴졌고 이어서 부드러운 계란의 고소함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참치의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맛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의 짭짤함이 전체적인 맛의 균형을 잡아주었고 밥의 담백함이 각각의 재료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이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웅이가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맛있어 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다고 먹을 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머지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태웅이가 조심스럽게 더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김밥이 여러 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들 눈치를 보면서도 결국 한 개를 더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두 번째 김밥에는 첫 번째와 조금 다른 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엉과 시금치 그리고 당근이 들어있었는데 이것 또한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야채들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소에 야채를 싫어했던 제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맛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체면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태웅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김밥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김밥 맛이 계속 생각났고 태웅이가 오늘도 그것을 가져올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는 학교 가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태웅이가 앉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역시나 그는 같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밥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태웅이 옆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롤을 가져왔느냐고 말입니다. 태웅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의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서 태웅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냄새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태웅이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제 제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거친 아이 중 하나인 제가 갑자기 조용한 동양인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태웅이가 가진 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고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바빠서 도시락을 싸주지 못했고 저는 매일 학교 급식이나 사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태웅이는 제 말에 놀라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먹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태웅이는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이는 매일 김밥을 나누어 주었고 저는 다른 아이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점점 다른 아이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태웅이와 친해졌는지,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맛을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저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웅이는 점점 영어가 늘었고 저는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무지, 우엉, 시금치, 당근, 참치, 계란. 각각이 어떤 맛을 내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구팀 연습을 하던 어느 날 팀 동료들이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점심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고, 왜 그 동양인 아이와 함께 다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가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팀의 주장인 잭슨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아이가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맛있다고,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농구팀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은 김으로 싼 이상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직접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잭슨과 몇몇 팀 동료들이 저희 자리로 왔습니다. 태웅이는 갑자기 몰려온 덩치 큰 아이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웅이에게 괜찮다고, 친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웅이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많이 싸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잭슨이 먼저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감탄. 잭슨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다가 맛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웅이 주변에는 항상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김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태웅이는 처음으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이 어머니는 매일 더 많은 김밥을 만들어야 했고 점심시간마다 태웅이 주변에는 긴 줄이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했던 태웅이도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당국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학교 영양사인 밀러 선생님이 저희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김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태웅이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돌아온 태웅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학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식품 안전 규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김밥이 얼마나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인지 모르는 어른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태웅이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태웅이는 더 이상 김밥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은 컸습니다. 특히 매일 김밥을 기대하며 점심시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허탈해했습니다. 며칠 동안 태웅이는 다시 혼자 김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태웅이가 다시 외로워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밀스럽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과 후 운동장 구석에서 몰래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를 목격한 학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고 있다며 교장실에 항의했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만약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웅이는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 같아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밥의 진정한 가치를 어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로버츠 선생님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로버츠 선생님은 문제가 된 김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며 태웅이 어머니를 학교로 초대했습니다. 태웅이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 날 저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분이셨지만 김밥을 만드실 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하시고 김을 펼쳐서 밥을 고르게 펴시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로버츠 교장 선생님과 밀러 영양사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웅이 어머니는 김밥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셨습니다. 신선한 야채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밥에는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모든 재료를 위생적으로 다루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버츠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은 그의 표정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했습니다. 영양의 균형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밀러 영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도 김밥은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고루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도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학교 급식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직접 맛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밥은 더 이상 이상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그리고 정성이 가득한 특별한 음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태웅이 어머니는 학교에서 요청하여 몇 번 더 김밥 만들기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미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보며 저도 뿌듯했습니다. 6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희 학교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인터내셔널 런치 데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태웅이의 김밥이었습니다. 태웅이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진정한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밥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태웅이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태웅이와의 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태웅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김밥 모양의 케이크였습니다. 실제 김밥은 아니었지만 겉모습은 김밥과 똑같이 만들어진 케이크였습니다. 졸업식에서 로버츠 교장 선생님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태웅이 덕분에 학교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다양성의 소중함을 배웠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전체 학교 공동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태웅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웅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견과 무지 때문에 거리를 두었던 사이에서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이해를 나누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희는 서로 다른 중학교로 진학했지만 태웅이와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름방학 때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태웅이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김밥을 먹으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김밥 만드는 법도 어느 정도 배워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저는 태웅이에게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다른 문화의 음식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편견 없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친구의 타코, 인도에서 온 친구의 커리,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의 파스타까지. 모든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를 열었는데 저는 태웅이에게 연락해서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웅이는 기꺼이 동의해 주었고 저희는 김밥 부스를 차렸습니다. 태웅이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김밥 만들기 시연을 해주셨고 저는 김밥의 역사와 영양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날 김밥 부스는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맛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레시피를 물어보셨고 어떤 선생님은 가정 시간에 김밥 만들기를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다문화 마케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의 가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졸업 논문도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와 지역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지금 저는 국제식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김밥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일할 때마다 초등학교 때 태웅이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태웅이는 지금 한국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그의 전문 분야입니다. 가끔 영상 통화를 할 때면 그가 만든 새로운 요리들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 정성과 창의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함께 한국 음식 전문 레스토랑을 열어보자는 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김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두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 한 학교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